중상류층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충분히 느끼는 사람들은 중상류층 이상의 생활을 하는 비교적 자기 삶에 있어서 뚜렷한 가치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이야기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무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선진국하고 후진국을 비교를 했을 때 쓰레기 분리수거는 선진국에 갈수록 훨씬 더 잘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왜 해야 되는지를 훨씬 많이 느껴요. 근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훨씬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이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를 얼마나 잘 접목시켜서 쓰느냐라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것을 생활인들은 자기 삶 속에서 스스로 하는 행동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그거를 지속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기후변화라는 거는 그냥 구호나 캠페인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뭐라고 했냐, 기후변화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단체나 하는 거지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뭐 에너지 전략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사회에서 이 생활인의 모드로 기후변화에 대한 마음이 아직 정착이 안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인이 아닌 마치 기후변화는 정부나 또 환경단체들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기후변화라는 것을 자신의 주된 과업이나 일로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해야 되는 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그랬죠? 명분형. 어유 이제 훌륭하네요. 공부 역시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찬스에 강해요. 그래서 명분형은 그러면 됐죠.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기후변화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일이다. 4대강 살리기의 핵심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 예방이다.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보니 지구온난화는 가짜다. 기온이 높아지면 식량 생산이 더 증가할 것이므로 인간에게 득이다. 모임 등에 갈 때는 짝퉁이라도 명품 하나쯤은 걸친다. 자식들 혼사를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부모는 희생해야 한다. 지구온난화 이슈는 실생활의 문제나 과학적 이슈가 아닌 국제 정치적 이슈일 뿐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선진국이 후발개도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음모이다. 온실가스가 오히려 다음 빙하기 도래를 늦출 것이다. 일단 결혼한 후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참고 살아야 한다. 뭐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또 다른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죠. 자,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예, 명분형이 가진 생각들을 쭉,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들을 쭉 들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기 높으신 분. 높으신 분, 대한민국에서 정책을 하고 제도를 하는 그런 높은 분이 생각이 난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중에서 이런 분 있으세요? 최열 씨가 나가셨네. 아, 최열 아저씨도 이런 명분형에 가깝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최열 대표는 이런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최열 대표보다는 우리 MB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환경부에서 높은 이 위치에 있으신 분이 이런 명분형의 생각을 잘 대표하시고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사실 기후변화는 뭡니까 하면 이분들이 해야 될 업무나 정책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쫙 제가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냐 하면 기후변화 자체에는 사실 조금 무관심해요. 그런데 당신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중요한 일을 기후변화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장을 되게 중시하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성장합시다, 경제를 살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쭉 해왔던 거니까 뭔가 멋있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녹색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후변화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중요하게 만들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상배 선생님이 최열 대표가 바로 이 명분형이지 않느냐라는 거는 이상배 선생이 최열 대표는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가 하는 비즈니스를 남들에게 잘 팔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엮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그러시죠? 그러니까 느낌이 좀 그랬어요. 이렇게 좀 예, 크게. 그 정도면 됐어요. 뭐 느낌이 그러니까 마음이 드러난 거죠. 그거를 이제 그러면 기후변화 센터에 일을 하시는 분은 기후변화 자체가 기후변화 센터의 주된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기후변화이자 본인이 하는 일 자체가 기후변화니까 이때 가지고 있는 심리는 상당히 묘해요. 그렇죠. 진짜 묘합니다. 묘해요.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문항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다고 일을 할 때 명분을 안 내세울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이럴 때 그런- 이제 어떻게 이쪽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 올해 우리가 기후변화 센터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냐, 얼마나 어떤 기후변화 행사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가를 했냐, 거기에 효율성이 얼마나 좋았냐, 경제성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들인 돈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 들으시죠? 예, NGO 활동도 비즈니스처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NGO 네. 활동도 비즈니스처럼 해야 된다. 네. 그 말은 그래야.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활동을 하는 NGO조차도 명분형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봤을 때 다시 이야기를 하면 명분형이 그러면 많습니까? 아니면 이 생활인이 많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각각의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각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많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개념인 냉소파 한 50%를 차지해요. 거의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기후변화 이야기하면 막연히 개념적으로 이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웃기는 소리 하네, 아이고 뭘 알아서, 이런 식으로 냉소파로 하는 사람들이 한 50%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또 많으신 분들이 생활인하고 명분형 이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45%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하면 거의 이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딱 보면 이 이상배 선생님은 기후변화를 생활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농사 지으면서 늘 기후 눈치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내가 포도주 농사도 하고 있고요, 콩농사도 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전원 생활을 하시고 기농 활동을 하시거든요. 원래부터 농사를 지었는지 기농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딱 풍물을 봤을 때 원래부터 농사꾼이라기보다는 약간 기농 티가 나요. 기농 티가 납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농사를 지었습니까? 저는 이제 뱃속서부터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꾼이었어요. 예. 어이, 야,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농사를 상당히 우아하게 이 바꾸신 분이죠. 왜냐하면 제가 양복만 입고 이런 입었으면 제가 농사꾼 티가 나겠어요? 이분이 농사꾼 티가 나겠어요? 이분이 훨씬 교수 티가 나고 제가 농사꾼 티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가지는 거는 꼭 농사를 지으실까 아니라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미 체화를 했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시는 거죠. 네 가지 중에서 생활이라는데 동의를 하세요? 예. 네. 왜 오세요? 오지 마세요.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네, 좀 드리고 질문을 싶은 하세요.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6가지로 나눈다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대꾸로 해서 의도적으로 연구할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이게 아. 처음부터 느낌상 네. 그래서 너무 이게 자기적인 부분이 있는. 네, 자기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다 자기적이에요. 네.
이게 자연적이냐 자기적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옷을 입고 있는 게 자연적입니까? 자기적입니까? 옷을 입고 있는 건요 자기적인 거예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자연적인 거,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그 자연적인 거는 상당히 인간에게 있어 낯설고 거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심리학자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면 그렇게 구분하는 건 너무 자기적이지 않아요. 그럴 때 잠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자기적이지 않은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자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동물과 동일하게 사는 것은 자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인간이라는 모습을 보이는 그 자체가 자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네. 그 교수님한테 좀 그 여쭙고 싶은 게 네. 개념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저도 제가- 개념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도 개념인이시고요. 저분도 원래는 개념인으로 시작했다가 이 조금 배우다 보니까 본인이 생활인으로 바뀌셨어요. 이분은요 전형적인 개념인이세요. 그런데 개념인이신데 본인은 생활은 생활인이시고 살기는 하는 업무는 명분형이세요. 그러니까 거의 마음속에서 세 가지 마음이 작동을 하니까 이중 인격자가 아니라 삼중 코팅 인격자로서 지금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힘드시죠. 그러면 교수님도 제가 봤을 때 네. 그 개념인의 대명사가 교수거든요. 근데 개념파에 대해서 부정적이시고 또 자기적으로 했다는 이 자체가 이제 개념화하는 어떤 틀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은 어떻게 개념파를 극복하실 수가 이 있습니까? 질문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요.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첫째, 교수들은 다 개념인이지 않는가?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이거를 가정이라고 그러죠. 저는 과학자니까 모든 단어를 사용하거나 이 논리를 상당히 명확히 뭔지 아는데 이 질문에 대한 논리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참으세요. 1분만 참으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을 하는 이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 하면 교수는 다 개념인이다. 이렇게 하는 가정을 먼저 넣었어요. 그런데 교수 중에서 몰개념한 인간들도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요즘에 총선한다고 거기 나서는 교수들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개념 있는 분도 있지만은 몰개념한 인간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공감하세요, 안 하세요? 예, 공감.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처음에 모든 교수는 개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스스로 다시 무너뜨렸어요. 교수 중에는 몰개념한 인간도 많다. 그 말은 뭐냐면 원래 가진 가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가정을 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교수가 개념인이냐 몰개념이냐 관계없이 원래 던지는 질문은 당신은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은 어느 그렇죠. 저는 생활인이에요. 그러면 다시 인정할 수 없어서. 네, 인정할 수 예, 없죠. 교수님 제가 보기엔 냉소파 같으시거든요. 냉소파다. 야, 제가 냉소파면요 이 연구를 하지를 안 해요. 왜? 냉소파인 경우에는요 그 이슈를 자기 거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명분형이 자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냉소파로 몬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본인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기후변화 뭐 환경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런 거창한 거 어려운 거 몰라요. 저는 우리 가족하고요 그냥 오순도순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때 되면 통나무 집에 가가지고 얘들아 통나무 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내는 것도 참 좋지. 그렇지만 하루 이상 지나면 너희들은 예생활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렇죠. 하루만 지나면 애들이 아빠 우리 집에 돌아가요. 왜? 춥거든요. 그런데 첫날은 아주 좋아해요. 자, 똑같아요. 그러면서 시골에 가면 와 시골이다 참 좋다. 그런데 똥냄새가 나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골 생활이라는 거 좋고 하지만은 이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거칠다라는 것도 느껴요.
그랬을 때 인간이라는 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릴 때, 얘야 지금 우리가 시골에 있다가 또 서울에 가서 지내면 사는 게 참 좋지. 시골집에 있으면 조금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멋도 있잖아. 하늘의 별도 볼 수 있지. 그래요, 별이 벌써 참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틀째 개척하면 어제 봤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 날은 영화관에 가든지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 아이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무조건 환경은 좋은 거야, 자연은 좋은 거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거는 너무 좀 이상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개념인에 대해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사실 저 교수님이 개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제 전제는 제가 오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교수님은 생활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성찰적이시고.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네. 게 있는데 최근에 그 김종철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었어요. 무슨 네. 얘기를 하냐면 아까 그분 개념인이시죠. 예. 개념인이 전형적인 분이세요. 저는 개념인에 대해서 아주 그 피부적으로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레르기가 있는데 네. 20년간 녹색 평론을 했는데 사회가 안 바뀌었다. 난 그래서 녹색당을 하게 됐다. 정치로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황태권 선생을 만났는데 황태권 네.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감옥에도 가고 정치운동하고 투쟁을 했는데 네. 얻은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평화를 원하면 내가 먼저 평화를 해야 된다. 또 개인 회귀적으로 개인 성찰적으로 갔고 김종철 선생 같은 경우는 막 책 같은 거 해서 성찰적으로 갔다가 도대체가 이게 안 바뀌었다. 그래서 정치로 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전형적인 개념인들의 돌고 도는 순환이지 않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러분한테 개념인들에게 있어서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마치 하나의 이념이고 또 본인이 마치 독립운동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심리학자의 입장에서는 그분들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많은 분들이 독립을 지향하고 독립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더 친일파로 변신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친일파로 있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인간답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자살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생겨요. 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각자의 삶을 사셨어요. 근데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삽질을 하신 거죠. 왜?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본인 혼자서 중요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그걸 공유하고 대중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지 본인이 중요하다고 주장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그 주장을 동조할 것이다, 따라올 것이다라고 믿었다라는 데서 그분들이 안타까운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기후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하냐면 실제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뚜렷한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개념만 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주장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아요. 왜? 인간은 그것이 내가 공감이 돼야 되고 내 생활 속에 나름대로 영양가도 있어야 되고 남들한테 멋있게 보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우리 자식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힘들게 우리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들은 장렬히 전사했다. 그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 되게 개죽음이라고 그러죠. 자, 그랬을 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제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데 뭐 환경재단이나 또는 이 녹색 운동 하시는 분이나 환경연합 그 동네에 가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면 첫 번째, 아니 이분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찌질해? 운동을 많이 하면 땀이 많이 나가지고 찌질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아니 그래도 운동을 해도 멋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아웃도어 뭐 멋있는 옷을 입든지 아니면 얼마든지 우아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찌질하게 하냐? 그렇다고 그분들이 돈이 없냐면 돈도 있어요.
돈도 없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아, 그 재밌는 게 제가 영국에 작년에 기자 들어 갔었는데 네. NGO 사람들이 나왔는데 뭐 워낙 서양 사람이기도 하고 키도 크고 머리도 뭐 멋있게 하고 코트 딱 입고 나오니까 자꾸 기자분들이 저분 NGO 맞냐, 저분 NGO 맞냐 그렇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NGO가 저래도 되냐, 뭐 여튼 약간 NGO가 그게 저래도 당황스러워하시더라고요. 되냐고. 예. 환경운동 엔진을수록 더 거지 같은 복장을 하고 저기 농구동이나 시궁창에 있어야지 환경운동 엔진 하는 것 같고 양복 입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교수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 어떻게 환경운동을 해요? 아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은 상당히 환경운동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지금 이 답변 오시는 게 좀 전혀 좀 잠깐만요. 질문을 하신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개념인들의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 심리 구조가 어떤 거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답변을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개념인의 심리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사실은 개념인들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는 자기의 이념이라든지 자기의 생활 자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모습이에요. 나는 이렇게 이 이념을 위해서 순수하게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안 따르냐? 이런 식의 메시지를 개념인들은 계속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여러분 보셨죠? 그 녹색 평론하시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분 얼굴을 딱 보시면 이분이 어떤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 지금 얼굴을 딱 보니까 이분 먹고 살만하다 아니면 사는 게 힘들다. 빨리 한마디로 이야기하세요. 먹고 살만하다 사는 게 힘들다. 먹고는 살만한 것 같아요. 먹고 살만해요. 예, 먹고 살만한데 본인이 잡지 하는 게 정기 구독자만 5,000명 그걸 20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매번 기적 같습니다. 잡지 발행하는 사람이 매번 기적 같습니다. 왜 기적이에요? 이번 달에 잡지 인쇄하는 돈 어디서 구할까? 내가 이번 달에는 인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먹고 살 만한 사람이라고요? 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밥 먹고 뭐 그런 기준입니다. 뭐 아니 교수님 선생님이야 그냥 농사 지으시니까 텃밭에 뜯어가지고 먹고 사니까 지장이 없어지지만 이분은 제가 말하는 먹고 살만합니까라는 거는 단순히 하루 세 끼 밥을 먹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이 잡지 만드는 거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은요. 저분 네. 스스로가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걸 기준으로 봐야지 어떤 아이고, 그럼요. 화려하게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먹고 살만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잠깐만요.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전혀 지금 서로 핀트가 지금 안 맞다는 거 아시겠죠? 이분은 행복하니까 이거를 하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은 행복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싶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저 사람 참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날 보고 저 사람이 같이 하자고 그러면 난 도망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뜻이에요.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하고 이 중요한 기후변화 녹색 평론 합시다라고 하면 들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다가 혼자 외롭게 하다 보니까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당신 스스로가 참 이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동참할 마음이 안 들었다라는 건 전혀 모르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 정치를 하면 녹색당을 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지 않겠는가. 그러면 녹색당을 하면 녹색에 관심이 있고 녹색 옷을 입은 인간, 녹색 모자를 쓴 인간, 녹색 동네에 살고 있는 인간 이런 인간이 다 올 거다라는 생각에서 녹색당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온갖 녹색 모자 쓴 사람, 녹색 옷 입은 인간들이 다 오지만은 여전히 이분이 원래 생각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 생각을 공감을 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분이 괜히 쓸데없는 짓을 엉뚱하게 하고 있고 지난 20년 동안 했던 거를 앞으로 2년 안에 말아먹겠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자로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알게요? 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선생님, 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이념인으로서 또는 개념인으로서 당신의 개념을 제대로 전파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개념인으로서 제대로 전파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개념인으로서 제대로
진짜 생활 이론으로 바꾸려고 하면 바로 이런 사람처럼 돼야 돼요.